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ADHD를 앓고 오는 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심하게 앓고 오는 친구들이 특히 남자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지금 우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ADHD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이때껏 봤던 ADHD 친구들 중에 역대급이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저도 좀 겁이 났을 그럴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친구를 봤을 때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요. 색깔로 표현하자면 짙은 그레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소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어떡하면 좋아 쟤를 이런 느낌일 정도로 진짜 산만하고요. 눈 초점 전혀 안 맞고요. 막 제 방을 막 다 쑤시고 돌아다니는데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건드리고 다니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요. 제가 어떻게 통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아이예요. 그리고 행동도 엄청 재빨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대면 상담을 한 다음에 나가고 나서 엄마랑 상담을 하는데 좀 많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아기 때 심장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어렸을 때 너무 몸이 약하니까 엄마가 이제 많이 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동생을 연년생으로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후 50일경에 심장 수술을 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어린 요만한 피덩이를 가지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엄마가 정말 가슴 조여가면서 이 친구를 키웠는데 이 친구가 너무 안쓰럽고 뭐 한 나머지 제대로 이제 케어가 안 된 것 같아요. 몸은 아프니까 많이 울기도 해갖고 막 이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제대로 안 인대고 발달도 좀 덜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센터 같은 데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나 봐요. 그랬는데 잘 안 되고 해서 모 대학병원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다른 센터를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 7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대학병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 발달증진센터라는 그 클리닉 있는 데서 굉장히 이제 낙담적인 그런 대답을 들은 거예요. 얘는 ADHD가 굉장히 심한 데다가 학교 생활도 전혀 할 수가 있는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도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제 받은 거예요. 중증이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지친 상태인데 그렇다고 자식인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정말 엄청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 2018년도부터 ADHD 약을 복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통제가 전혀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계기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센터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얘를 특수학교에 보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하셨대요. 이제 어머니 그래서 너무 좌절을 하신 거예요. 얘가 장애아는 아닌데 특수학교를 정말 가야 될 정도인가요?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아이가 보면 굉장히 똘똘한 것 같은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공부를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수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수업 지시를 못 따라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 제어가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대면 상담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2학년 정도 여자 애기면은 아직 애기 목소리가 남아 있어야 되거나 좀 그래야 되거든요. 굉장히 목소리가 허스키해요. 목소리는 또 엄청 커요. 목소리 톤 조절 안 되고요. 엄청 허스키한 거예요. 행동도 거칠고요. 그리고 표정이요.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표정도 없고 다 진짜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가 가지고 오셨던 그 결과지 다른 데서 그 대학병원에서 했던 걸 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좀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호라든지
시각 운동,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 이런 거는 평균이에요. 작업 기억이나 이런 게 이제 평균보다 이하고요.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95 이하를 경계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95 이하면 경계선이라 그러는데 얘는 이게 매우 낮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거로 나왔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읽기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럼 굉장히 읽는 건 잘 읽는다는 건데요. 내용 파악을 해보니까 읽기 내용을 검사해 봤더니 읽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되게 잘 알더라고요. 똘똘해요, 아이가. 전체 지능은 경계선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 성숙도에 있어서도 경계선이다 그랬는데요. 최종적으로 거기는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전반적인 지능이 그런 능력이 부진하기 때문에 학교랑 학습 그런 생활에 있어서 적응이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엄마도 낙담을 하셨고, 또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고 이 아이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되니까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어떠냐라고 하신 거래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읽는 능력이 4학년이라 했죠. 근데 읽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요 애착 반응이 좀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눈치를 좀 잘 보더라고요. 그럼 눈치가 있는 아이, 그러니까 눈치를 이렇게 해서 자신감 없어 살피는 게 아니라 눈치가 빠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애착 반응을 가지고 애착을 많이 만들어줘서 사랑받는다는 환경, 주위 환경 이런 걸 좀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학교에 제가 공문을 써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3번만 저희 센터에는 오셔가지고 연구실에는 오셔서 훈련을 하시고 수업은 2시간만 듣고 오세요. 그랬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은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다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왜냐면 이 친구는 2시간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쨌든 매일 학교를 가는 거니까 이건 루틴화가 되잖아요. 습관은 드니까 학교는 항상 가는 거야 라는 건 되는 거예요. 근데 2시간만 하고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도. 근데 선생님도 2시간만 견디면 되니까 선생님도 이제 편해지신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와 그 시간에 애착을 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는 날에도.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저희와 훈련을 하고 엄마와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요.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아이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이가 인정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목소리 톤이 다운이 되고요. 산만하게 줄어들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러면서 많이 달라지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스스로가 사교실 다 하겠다고 했고요. 선생님도 괜찮네요 라고 하면서 다 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무조건 약을 먹이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환경을 개선해주고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친구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앞을 다시 틔워주는 건데 무조건 병약적인 요소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정말 있나 잘 찾아보시고요. 이런 거를 그냥 병원 쪽으로만 가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나?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똘똘하고 잘 알아듣고 그런다면 이거 약을 먹이는 것보다는 정서 애착 반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주변 환경을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